당신이 여기서 물 한 잔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한 잔을 요구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곳입니까? 존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디에서 왔든 간에. 저 노인이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하지만 여기서 물 한 잔을 달라고? 말도 안 돼. 여긴 그런 감성적인 이상을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어르신, 이곳은 돈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앉을 자격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시죠. 민준아, 아버지다. 잠깐 여기로 와주겠니? 민준. 설마 그 김민준?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당신,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는 당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시선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한 잔의 물을 요청하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요청 같았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모든 시선이 멈추고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난 한마디. 물 한 잔을 요구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곳입니까? 그 순간부터 이곳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가 가져온 이야기는 왜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남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존엄과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은 그야말로 카움레 황금빛 도시였다. 곳곳에 늘어선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이 도시는 번영의 상징이자 현대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경제적 격차는 날로 커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를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아침의 태양, 그 이름만으로도 상류층들의 전유물임을 암시하는 곳이었다. 값비싼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부심을 과시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바로 오늘 이곳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한눈에 봐도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낡은 회색빛 외투, 닳고 다른 구두, 손에 들린 오래된 지팡이. 그의 이름은 김상우. 그는 젊은 시절 서울의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며 이 도시의 기초를 닦았던 기술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단순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았다. 작지만 분명히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일부는 호기심 섞인 눈길이었고 대부분은 냉소와 경멸이었다.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빙을 맡은 젊은 직원 정은미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김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파문을 일으켰다. 은미는 순간 멈칫하더니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가 길거리 분식집인 줄 아세요? 물 한 잔만 달라고요? 은미의 말에 레스토랑 내부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손님은 고개를 들어 김상우를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부유한 여성 박지선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쯧쯧 혀를 찼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니. 관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소매를 당겼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입었어요? 이상해요. 박지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밀어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음식을 먹어. 김상호는 그 모든 시선과 말을 고요히 받아들였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누구나 물 한 잔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울림은 오히려 강렬해졌다. 은미는 냉소적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그때 레스토랑의 매니저 이동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객들의 관심을 의식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다. 무슨 일이죠? 은미는 손짓으로 김상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요. 이동훈은 김상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르신, 여기 앉아있는 손님들 보이시죠? 이곳은 품격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신이 물 한 잔을 마시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곳 아닙니까? 이동훈의 말에 몇몇 손님이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박지선은 다시 한번 차를 들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참, 세상 참 이상해졌네. 그러나 김상호는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기는 겉이 벗겨지고 기스가 가득했지만 그의 손길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버튼을 눌러 통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버지다. 잠깐 이곳으로 와줄 수 있겠니? 레스토랑 아침의 태양이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순간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누구지? 설마 진짜 누군가를 부른 거야? 아침의 태양 레스토랑은 그날따라 더욱 화려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배경을 채우고 샹들리에의 빛이 유리잔을 타고 반짝였다. 실크 커튼이 드리운 창가에 앉은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요리를 즐기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화려함이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낡은 외투를 걸친 김상호의 존재는 이곳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그의 요청, 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라는 간단한 말이 마치 비난처럼 공기 중에 울렸다. 어르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은미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그의 외모를 겨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레스토랑의 구석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던 한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옷이 이렇게 낡았어요? 박지선은 흠칫 놀란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조용히 해. 그런 걸 물으면 안 돼.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이 공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는 이곳에서 김상호의 존재는 이질적인 불협화음처럼 느껴졌다. 이때 레스토랑의 관리자 이동훈이 상황을 파악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고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조차도 스스로의 권위를 강조하는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정은미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이분이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여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훈은 김상호를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가 어르신께 어울리는 곳은 아닌 것 같군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다. 김상호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도 굴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물 한 잔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이동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권리요? 그 권리는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김상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은 창문을 넘어 멀리 뻗은 다리와 도로를 스쳤다. 그는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이제 사람들에게 잊힌 과거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이 레스토랑이 있는 이 거리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그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은 그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어르신, 여기선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호는 가만히 손을 들어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이제는 보기 힘든 구식 모델로 화면은 기스투성이었고 키패드는 달아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다. 민준아, 아버지다. 여기 레스토랑 아침에 태양에 와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레스토랑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민준? 설마? 김민준? 몇몇 손님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동훈은 여전히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상호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듯 전화를 마친 후 다시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몇 분 후 레스토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차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김민준,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CEO였다. 그의 등장과 함께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저 사람 김민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고 이동훈조차도 순간 멈칫하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레스토랑 밖에서 들려오는 차 엔진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곧 문 앞에 멈췄다. 검은색 고급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김민준이었다. 그의 등장에 레스토랑 내부는 마치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 설마 그 김민준? 그럴 리가, 왜 여기 있지?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잘 다려진 슈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그 공간을 압도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첫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김민준은 레스토랑 한가운데 서 있는 김상호에게 다가가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폭풍처럼 레스토랑 전체를 휩쓸었다. 아버지라고? 저분이 김민준의 아버지라고? 방금 전까지 김상호를 비웃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특히 매니저 이동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 분 전 그가 내뱉은 조롱 섞인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식은땀이 났다. 김민준은 고개를 들고 레스토랑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이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아버지는 이 도시를 위해 젊은 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다리와 도로는 아버지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받으신 대우는 과연 공정합니까? 김민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레스토랑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김상호를 조롱하던 박지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박지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은미는 당황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앞치마를 꼬기만 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이동훈은 한 발짝 물러섰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는 애써 말을 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왔으니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김상호는 조용히 손을 들며 아들을 막았다. 민준아, 참는 것은 약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고요히 서 있어야 할 때도 있다. 그는 천천히 이동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레스토랑 내부는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며칠 후
아침에 태양 레스토랑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걸렸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존중과 따뜻한 환영을 약속드립니다. 매니저 이동호는 자신이 직접 그 문구를 작성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은미는 그날 이후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녀는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김민주는 이후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고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한강변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네가 바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네가 오늘 보여준 것은 어떤 성공보다도 훌륭한 가치였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김상호는 이후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의 작은 찻집에 들러 차를 마셨고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김상호 씨,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야. 서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잖아. 아침의 태양 레스토랑은 더 이상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김상호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존엄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디에서 왔든 말이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요청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물 한 잔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히 물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존엄과 존중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나 돈, 지위가 아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없이 헌신했던 이들의 노력 속에서 빛나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존엄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